안녕하십니까, 유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자, 조변의 안테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네네. 뭐 추석 연휴 동안에 워낙 큰 게 터졌죠. 네. 특히 조범동. 네네. 야, 진짜 텔레비 키면 다 나오는 건데 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검찰 출신의 조수연 변호사하고 좀 네.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범동 조카가 네. 왜 들어왔을까요, 이 양반이? 일단 뭐 추석 연휴에 정말 저는 조범동이가 당분간 안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일단 뭐 조국 장관이 일단은 온 국민이 그렇게 거세게 반대를 했음에도 예. 대통령이 임명을 했단 했고,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장관으로서 이제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활동을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맞아. 뭐 그냥 이제 이대로 좀 가면은 뭐 그동안 있었던 일이 조금 묻혀지기도 하고 해서 조범동이 당분간 안 들어오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생각을 했는데 조범동 조카가 네, 안 네. 들어와야지 사실 조국 장관한테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편하죠. 예, 그렇죠. 이 상태로 쭉 가니까. 예, 그리고 뭐, 네, 뭐 네. 소위 말하면 들어오게 하려 그래도 네. 절차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 발로 들어온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 발로 들어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유력한 그 여러 가지 매체를 종합해 보면 예. 일단 필리핀으로 갔다가 예. 괌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 뭐 예. 보도는 저쪽에 베트남으로 간다더라, 그건 하노이 오보. 간다더라, 그죠? 예, 그 물타기 갖고 오보 갖고 괌으로 갔다가 괌에서 항공편으로 어제 새벽에 들어오는 걸 검찰 수사관이 미리 공항에 나가서 있다가 체포영장도 미리 받아놨고 그래서 이제 예. 체포를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했죠. 하긴 체포를 해서 예. 중앙지검으로 압송을 압송을 해서 음. 뭐 현재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48시간 안에 뭐 이렇게 영장을 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뭐 그렇겠죠. 사실화가 되고요. 예. 아무리 검찰이라 하더라도 그 비행기 타고 휙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미리 공항에 나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뭔가가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은 예. 그 조범동과 검찰 측과 미리 언제 어느 편으로 들어옵니다. 라는 게 뭔가 서로 선고를 연락이 걷지 않았었다. 연락이 조범동도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과 검찰 측 간에 서로 연락이 있어서 검찰은 미리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범동 신병을 항공기 측에서 그렇죠. 또 인수를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조범동이가 이제 거기 조국의 조카 아닙니까? 오촌 조카? 그러면 거기랑 입을 맞추고 들어오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네, 그런 의혹을 그죠? 많이 뭐 기본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또 조국의 부인이 나가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얘기에 의하면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들어올 때는 보나마나 거기랑 입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더벅더벅 제가 제 느낌으로 제 생각으로는 조범동과 조국 장관 측과 연락을 해서 뭐 입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측 입장에서는 조범동이가 당분간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렇지. 조범동은 일단은 해외에 나가서 웰스 CNT라는 그 가로등 사업업체 최모 대표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렇죠. 한번 이게 전부 다 녹취가 돼서 최모 대표가 전부 검찰에 제보 그대로 가져다 주고 상당 부분 언론에서 전부 다 노출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한 부분까지 전부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면
장관 측에게 조국 장관 측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뭐 들어와라 이렇게 뭐 사인을 주고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같다.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강하게 조범동 그 오촌 조카한테 그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옛날에는 해외 나가면 연락 두절이었는데 요즘은 해외 나가면은 뭐 카카오톡 다 돼. 다 됩니다. SNS도 되지, 문자 메시지 되죠. 인터넷이 되니까 뭐 이메일 되고 맞아요, 다 됩니다. 그거는 다 돼. 가족과는 또 연락을 서로 또 자기들끼리 주고 받을 테고. 뭐 카톡방 만들어서 해도 다 돼. 다 되죠. 사진 올리면 다 날라가 절로.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자꾸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들어오시면 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사실대로 밝혀야 뭐 대한민국에도 좋고 온 국민한테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아무튼 검찰이 누굴 통해서든지 뭐 누굴 통해서든지 이 직접 하든지 간에 직접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제가 담당 검사라도 당연히 하죠. 누굴 통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이 사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조범동 이 친구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니, 들어와야 되니까 검사 입장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뭐 이 방향은 좀 틀린데 이런 추석 때 요번에 보니까는 검사들 막 뺑이 틀리게 지금 일하잖아요. 집에 못 가죠. 이거 뭐 수당 같은 거 좀 더 받는가 이거? 수당. 초과 근무 수당? 검사들은 희한하게 없어 그런 거요? 수당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직급 수당인가 뭔가 고정급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 부장검사나 누가 밥은 사줄지는 몰라도 뭐 야근했다고 밥을 사줄 게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추석 이 연휴 때 그 이 수사팀은 아무도 집에 못 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뭔가 풀리면은 또 일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48시간 안에 영장 이제 치는데 그러면 오늘쯤에 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영장 치는 것은 48시간을 너무 꽉 채우니까 검사도 불안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 늦게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최모 씨하고 두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같은 거 관련되는 사람들 그때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기각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각된 것은 그 이모 대표랑 최모 대표 이분들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기각 사유를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추어 봐서 영장을 발부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 이유는 뭐냐면 종범이기 때문에 주범이 따로 있는데 왜 뭐 종범까지 이렇게 구속을 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범동 씨가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종범들만 덜컥 구속해놓고 이 사람 진짜로 안 들어왔으면 어떡하려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네. 아마 검사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된 게 그 당시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그 검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덜컥 구속해놓고 주범이 안 들어오니까 사건을 마무리가 참 영찝찝해요. 깔끔하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범동 씨가 들어왔으니 조범동 씨에 대한 그 뭐 구속영장은 당연히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될 것으로 저기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뭐 거액을 인출해서 해외로 도피까지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은 뭐 20억 정도를 가져갔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죠? 당연히 영장이 그 자체로 뭐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은 횡령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서 진짜.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요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표를 좀 한번 이게 지금 우리 보시면 좀 조변이 만들어온 표입니다. 이게 만들어온 표인데 여기 보면은 조국과 정경심 조국 써 있고 장관과 정경심 교수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이제 여기 보면은 조범동이랑 오촌 조카 오촌 조카 조범동이고 이 오촌 조카가 코링크 PE라는 그런 사모펀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기부 등본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실소유주라고 돼 있죠. 그렇지. 그리고 이모 씨가 등기부 대표고, 등본상으로는 이모 씨가 대표라서 이제 돼 있고 여기에 블루코 밸류업 1호라는 펀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상품 이름이죠. 여기에 조국 가족이 14억 원을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전 재산이 55억인데 75억 원을 투자 약정했단 말이야. 한 것부터 진짜 시작이 벌써 이상하죠. 이상하다 다들 그지? 하는데 75억 원을 약정을 해놓고 사실은 14억 원만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75억 해놓고 그렇죠. 적당히 낼 때 내고 말 때 말고 이런 게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 코링크 P 회사에 어쨌건 조국과 정경심이 14억 원을 투자를 해놨는데 이 펀드 회사에서 또 웰스 CNT라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로등 회사야. 이게 가로등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가로등 사업은 이게 필요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야. 구입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서 요즘 혹시 시청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가로등은 등만 밝히는 거였지만 요즘은 가로등에서 이렇게 불빛을 쏴가지고 밑에 등도 밝히지만 글자까지 새겨져서 여기 둔산동 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밑에 광고판 비슷하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구나 이게. 거기에 이제 뭐 광고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예컨대 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문구도 넣을 수도 동그랗게 넣고 뭐 어버이날 같은 때는 부모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그 스마트 가로등 사업 요거 수요처는 주로 관급이죠. 관에서 하니까 이것도 한 자치단체 또 담당 공무원 또 잠 못 자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웰스 CNT라는 회사가 2017년에는 17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2018년도에는 30억 원으로 매출이 이제 74%가 올라서 30억 자체는 큰 게 아닌데 이제 왕창 올라갈 타이밍에 지금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60억 가고 그렇게 쫙쫙 가는 거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틀 대목에서 지금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기가 또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이 대각선으로 보시면 코링크 PE가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그 사모펀드 회사인데요. WFM이라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고 요 밑에 있습니다. 요거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WFM이라는 주식의 4.6%를 인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된 거죠. 코링크 PE가. 근데 코링크 PE에 그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조국 부부라면 부부가 유일하다면 사실상 코링크 PE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조국 장관이고 그러니까 조국이 투자한 거네 따져보면 조국이 코링크 PE를 통해서 WFM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4.6%를 가지고 이게 그러면 저기 이보용 토크 이건가 이게? 이 회사가 갔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뭐 배터리 사업, 제2전지 사업 하는 회사구나 이게. 진출하기 위해서 군산에다가 공장을 져놨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한 회사죠. 이 회사에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7개월간 한 달에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수령을 해갔습니다. 이게 수령을 해간 게 아. 영어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 명목으로 예. 그 200만 원씩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액면 그대로 믿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사모펀드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투자한 것은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 쭉 간 거에 대해서 자문해주고 20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또 WFM에 또 그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성석유라는 그 우모 씨, 우모 씨가 마지막 안 잡힌 사람이 안 잡힌 이분이 또 WFM의 주식 7.4%를 보유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이번에 우모 씨, 이모 씨, 조범동, 이모 씨, 최모 씨가 4명이 같이 같이 해외로 나갔었어요. 가족도 데리고. 같이 해외로 나갔다가 1차로 이모 대표랑 최모 대표 여기 두 명만 들어왔고 먼저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조범동 혼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아직 우모 안 들어온 씨가 게 지금, 우모 안 씨. 들어왔는데 우모 씨 뒤에 또 그 현 정부의 여러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뭐 확인은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만 그게 뭐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연결된 관계 여긴가 이게?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요게 사실은 조국 장관의 그 뭐죠? 의혹의 사실은 핵심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의 딸이 어디 대학교인지 대학원에 가서 뭐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요 부분은 사실은 아주 소소한 부분이고 근데 그게 국민들 염장 질리긴 아주 딱 맞죠. 그렇죠. 그게 완전 염장을 지르놓고 실제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내부 사정, 지금 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오촌 조카인 조범동. 그러니까 당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조범동 씨가 가장 잘한다. 조범동 씨가 해외에 나갔을 때 여기 웰스 CNC의 최모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언론에 나왔는데 희한하게 지금 뭐 가로등이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배터리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얘기를 하죠. 맞아. 배터리 얘기 나오면 무조건 낙마다 뭐다 하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쪽에 애초부터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들이 그 통화하면서 길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뭐해서 다 제보하고 자기들 살굴리 지금 벌써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으면서 요즘 어디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뉴스를 우리 저기 변호사님도 이제 검사했잖아요. 이 범죄인을 데려다가 이제 수사를 할 때 구슬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꺼내게 하긴. 대략 어떤 수법 쓰는 겁니까? 뭐 공범들이 있으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혼자 독박 쓰지 말아라. 너 혼자 죽을 길 뭐하러 하냐. 그럼요. 이게 가장 뭐 효과적입니다. 그거 하고 또 야 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 아유 뭐 안 하더라도 이제 우선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 있으면 저쪽 방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던다고 조서를 보여주면 뭐 야 너만 불리해져. 그렇죠. 그럼 뭐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 거. 옛날처럼 욕은 안 해요? 이 새끼 이거 요즘은 안 한다고 봐야 돼. 뭐 욕해서 뭐 효과도 없고요. 효과도 없어요. 요즘은 구슬르고 설득하는 게 사실은 최고입니다. 이 수사는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직속상고안을 잘못 건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거드는 거죠. 예.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고. 또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도 엄청 누가 될 그럼요. 일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예.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면 사실은 총장이 진퇴를 결정해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할 정도로 에티켓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야만 될 만한 사안이죠. 예. 근데 이 수사가 깔끔히 돼서 예컨대 이 의혹이 정확히 밝혀지고 정말 냄새를 찾아가 보니 뭐가 있더라. 실제로 하면 예. 이건 뭐 조국 장관이 낙마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려놔야지 뭐. 그럼요. 이게 다음 주 일주일 늦어도 열흘 내에는 결판이 난다. 진검승부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뭐 양날에 이제 칼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이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금 휘둘른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인사권인데 이거는 쓰기가 좀 늦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사권을 지금은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하려면 6개월 뒤, 뭐 그렇죠. 늦으면 보통 1년 뒤에. 그렇죠. 그때 휘두르기가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작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면은. 우리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야 이거 냄새 나니까 들여다봐 뭐 분명 그랬을 것 같고 이분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뭐 그렇지. 그냥 15도 각도도 옆에 안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도 똑같을 거예요. 그냥 쭉 앞에 가는 것이지 뭐 일부러 무슨 뭐 자유한국당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한다?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뭐, 없고 그렇지.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조심해 이제 이대 뭐 이 사건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기들도 걸린 게 또 너무 많아. 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59명 국회의원 피의자로 걸려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사건 수사 제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지금 경찰에서는 출석도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윤석열 총장 스타일로 봐서는 그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 깐깐하게 수사해서 저기 뭐지 그 FM대를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앞으로의 전국은 뭐 싫건 좋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검찰총장의 손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는 지금 이 지난번에 그 뭐요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할 때도 봤는데 진짜 좌우우면하지 않고 쭉 가면서 그냥 싹 그냥 그 뭐랄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속도 막 다 시켜버리고. 그렇죠. 사실 이번 같으면은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이분 같은 경우 일반 국민들은 다 왜 이 사람 안 잡아넣냐? 뭐요? 컴퓨터 그냥 끌고 나가는 거, 뭐 옷 바꿔 입고 뭐 들락날락 하는 거, 이게 다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증거 인멸? 제가 보기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 만료일에 조사도 못하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렇지. 조사가 안 조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허겁지겁 마지막 날 공소시효 마지막 날 그 표창장 위조했다고 저기 뭐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뭐 지금 혐의 사실 입증이 조범동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행히 지금 조범동이가 들어와서 그 저기 뭐죠 이제 전체적인 전모가 밝혀질 타이밍인데 또 이 추석 연휴 때 아주 희한한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정 교수가 했죠. 자기네 집도 그게 데려다가 거기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 직원들은 증권회사 직원들 직원 그 자기 증권회사에 거액을 맡겨놓은 손님들한테
어떻게 조금 꼼짝 못하는 의뢰지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그래서 살다 보면은 다 그래요. 따져 보면은 우리는 갑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은행 안갈 수 가면 있습니까? 줄 서가지고 한참 줄 서서 볼일 보지만 돈 많이 은행에 넣는 사람들은 저쪽 방으로 쑥 들어가잖아. 저쪽 그렇지. 예, 어디 무슨 노얄방으로 가서 지점장 방으로 예, 하시는 거야. 예, 하는데 이분들은 거기보다도 더 등급이 높아서 집으로 오라게 해서 다 오라 그래서 해결하지. 예, 하는 건데 맞아. 이분들은 거기보다 더 등급이 높아서 가다가 예. 권력까지 끼었으니 뭐 이게 저기 뭐지 원래는 그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잖아요. 원칙이죠. 네, 근데 원칙이지. 많이 받은 장관 거예요. 지명을 네. 받으신 분이라 맞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으신 분이라 검찰 입장에서 참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으로 갔으면 사실은 들여다볼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죠. 컴퓨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예. 아니지 책꽂이 좀 뒤져갖고 그 사이에 뭐 예, 끼워놨나 그런 뭐 이런 거라 거 그런 혹시 거랑 한번 툭툭 쳐봐야 될 텐데. 네네. 요즘 문서를 하게 종이를 써놓는 게 어디 거기를 있어? 쓰는 사람 어딨어? 다 초안 잡아서 다 나중에 워드 작업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정경심 씨가 정경심 교수가 예. 본인이 불안했던지 투자증권의 그 직원? PB 김모 PB 예. 그 이분을 오라고 해서 예.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와 그 동양대학교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예, 그렇지, 자기 또.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거, 예.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야 되니 3개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세 카드도 개를- 주고. 예, 3개를 사가지고 가서 예. 집에 있는 건 2개를 바꿨습니다. 예. 또 바꿨더라고. 근데 바꾸는 와중에 예. 친절하게 이건 나중에 바꿨다가 다시 또 껴야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대요. 원래 그 한강 가서 확 던지는 거 아닙니까? 뭐야? 원래는 아니면 망치로 때리든지 뽀개든지. 둘 중에 하나고 예, 그리고 예. 욕 먹고 하는 건데 이게. 예, 그리고서 하는데 그 하는지 나오는지 언젠가 조국 장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봤다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야. 그냥 안녕하세요. 예, 누구시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국 장관이 그랬다는 거죠. 어느 방송에 의하면 예. 저희 집사람을 도와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조국 장관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자기한테 하지 감사 않았느냐?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예.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추정도 가능한 것이죠. 아니 변호사님 예. 집에 예. 사모님하고 있는데 예.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뭘 왔다 갔다 해. 예. 그러면 그 가만 내비두고 그냥 쌩 까고 그냥 안 본 척하고 갈 수 있습니까? 여보 누구요? 예. 그럼 뭐 그럼 이만저만 해서 뭐 네. 와서 뭐 이거 하드디스크 좀 빼갖고 좀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식이지 사람아, 뭐. 아이고 하드 디스크만 왜 바꾸냐? 오래됐는데 컴퓨터를 이번 기회에 그렇지. 통으로 바꿔버리지. 차라리 예. 웬만한 집은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지.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하드 바꾸는 집이 어디 살짝 있어? 바꾸는 집은 없죠. 요즘 없어. 없어요. 맞아. 싼데. 예. 근데 어쨌건 요건 2개를 싹 바꿨고 50억 재산이 어떻게 그것만 같은 바꿔? 날이 아니래. 며칠 후에 아. 또 둘이 같이 동양대학교를 갔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 그 정모 교수는 뭐 차 안에 있었나 어디 있고 정모 교수 할 줄 모르니까 그다음에 김모 PB 혼자 네. 그 정모 교수 그 교수실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사이즈 이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엄청 그 스트레스 받았겠는데. 네, 그러니까 끙끙하면서 안 했는데. 뭐 전화를 서로 주고 받았겠죠. 예, 그렇지. 아이고 네? 교수님 이게 안 되네요.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에휴 그럼 가져 할 나와 수 없다. 그냥 본체를 떼갖고 와. 그냥 본체를 떼갖고 온 게 그 CCTV에 그대로. 야, 그러니 말이야. 그래서 예. 이 하드 디스크 집에서 띈 거 2개는 예. 그 김 PB가 쓰던 그 어디죠? 그 스포츠 센터 사물함에다가 네, 넣어놓다 있었다. 있고 예. 또 그 교수실에서 떼어온 그 본체는 차 트렁크에 싣고 네,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대로 검찰에 갔다가 제출을 그러니까 해서 거의 압수수색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과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증거인멸의 전형적인 거라서 이건 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정모 교수가 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은 증거인멸의 그러니까 증거인멸 자기 사건에 증거인멸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자기 사건에 남을 시켜서 증거인멸한 것은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죠.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의 죄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정말 그 남편이 형법 교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은 저기 뭐지 아니, 못하게 했을 텐데 상의를 안 했던지 상의를 했어도 그냥 무의식 중에 허락을 했던지 뭐 이것은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이 조국 교수가 아무튼 장관이 이제 법도 좀 잘 안다고 하니까는 그렇죠. 법대 교수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요즘 세상에 CCTV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 테고 증거인멸하면 죄가 커진다는 것도 알 텐데 굉장히 어떻게 그 사이에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죠? 그럼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부부가 쌍으로 아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니까는 이 정경심 교수가 또 옷을 살짝 바꿔 입고 변복을 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모자 딱 뒤집어 쓰고 나갔다 이게 CCTV가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열받게 해. 더 열받게 해. 아이고 참. 그래서 아이고 아니 근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영화 보는 재미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막 그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맞아 불안해. 이게 권력기관 내부에 마치 싸움 같고 빨리 어쨌건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년에 그 새 정부가 513조라는 초메모드급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렇죠. 513조 원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큰 돈인지 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년 만에 지금 100조 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고요. 저희가 300조 원이 넘어간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네요. 또 513조 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 세금도 왕창 걷겠다는 뜻이고 세금 가지고 충당도 안 돼서 국채 발행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동원을 해서 막 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강력한 대책도 세우고 저지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이 지역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 정말 앞길이 정말 걱정스러워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검사를 하셨으니까는 지금 조국 장관하고 이 윤석열 총장하고 만약에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따져보면은 전망해 보건데 누가 이길 것 같아 이게요? 제가 보기에 제 느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나중에 그렇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알아야 저는 권력형 비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코링크 P랑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으로 여기 PNP 플러스 컨소시엄 간에 서로 연결도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PNP 플러스 컨소시엄이 요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또 수익성 굉장히 이게 저기 지하철 같은데 와이파이 다 터지게 하고 대신 내 광고 봐라 이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도 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못 가고 원서도 못 낼 알지도 일인데 못해. 과연 이 코링크 P라는 이 코링크 P가 무슨 실적이 있는 회사라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그렇지.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대어들을 건드릴 수 있는지 돈만 되는데 쏙쏙 알짜배기 이 뒤에 조국 민정수석
조국 장관이 없었어도 가능한 것인지 이걸 당연히 검찰은 들여다봐야죠. 검찰이 국민을 대신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럼요. 이거 가만히 놔둬서 이 정권이 끝난 후에 뒤지면 그때는 분명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있는 권력은 건들지 못하고 이제 맞아. 와서 또 죽은 그렇지, 그렇지. 죽은 정권 뒤진다. 그때는 또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렇지. 지금 제대로 건드는 제대로 한번 손보고 제대로 검증하는 이렇게까지 들여봐서 아니더라 하면 조국 장관이 떳떳해지는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면 처벌을 받더라도 살아있는 정권 하에서 지금 처벌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정의가 제대로 즉시실시 실현되는 지금이 바로 맞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당연하죠. 네.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지금 번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사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뭐 사실 대한민국이 두 패로 갈라진 갈려서. 느낌이 있어 지금. 예. 그러니까는 뭐 어느 한쪽은 그냥 무조건 찬성, 어느 맞아요.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그 조국 장관을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혹시 타격을 받을까봐 전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전략은 정말 이런 때 세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정도로 가야죠. 정도를 가야죠. 그럼, 자,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울 때 대통령이 깔끔하게 조국 장관 패를 버리고 그렇지. 다시 했으면 돼. 자유한국당은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예요. 지금 한국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마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국회 들어가가지고 국정감사 하자고 하거나 정기국회 하자고 할 겁니다. 아무 이슈가 없어요. 이슈는 오히려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들어줬어요. 네? 더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예. 아니 조국 장관 한 명 임명이 현 정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맞아. 아니 추석 갔다 오셨죠? 예. 민심이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어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한국당 소속이라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좀 떠났는데 이분들이 한국당으로 성큼 오기 전에 아직 가운데 부분에 많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뜻 한국당 지지한다고 말하기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 그 탄핵 정국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제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국 장관 파동이 사실 이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동안 갑자기 뭐 조국 장관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저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가가지고 뭐 대통령 혼자 밥을 먹고 중국이 굉장히 저자세 보이고 근데 일본한테는 너무 쓸데없이 큰 소리 치고 세게 나가시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그 군사 협정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계속 체결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이랑은 파기하고 며칠 있다가 별 쓸모도 없는 태국이랑 체결을 하고 태국이랑 그거 해서 걔들하고 뭐 도움이 된다고? 뭐 무슨 정보 도움이 된다고 지금 동해안에 일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이 일본이랑 정보 교류를 해서 그걸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낫죠. 지금 사실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잠재적인 우리의 적국인이 지금 미국과 일본입니까? 아니면 북한과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야죠.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가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아마 속국 취급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완전 뭐, 완전 뭐 막대하는 거지 뭐 걔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니 무슨 일본이 뭐 이쁘고 좋아가지고 일본과 친교를 맺고 그렇지. 하자는 게 아니죠. 예. 전략은 이럴 때 이런 걸로 전략을 세우고 예. 아니 무슨 뭐 미국이 뭐 하도 좋고 예뻐가지고 미국이랑 무슨 뭐 동맹을 맺고 그렇습니까? 전략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조그만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밉지만 조국을 그냥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소한 전략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자, 아무튼 이제 추석 미심까지 해서 예. 우리 조변의 안테나 오늘 세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